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다 보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신발 신고 침대 올라가는 거. 이거 진짜 우리 상식에서는 말이 안 되는 짓거리죠. 사실 애초에 집 안에서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것도 적응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문화적 상대성이라 치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서구 문화가 유입되면서 요즘에는 소파에 앉고 침대에서 자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 적어도 신발은 안 신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집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갈리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가 더럽고 어디까지가 깨끗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지구상의 주거 문화를 입식과 좌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게 또 그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엄청 다양하게 나뉜다는 거. 왜 누군가는 집에서 신발을 신고 누군가는 벗을까요? 왜 누군가는 바닥에서 자고 누군가는 침대에서 잘까요? 지식 해적단과 함께 간단히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방바닥에 앉아 생활하고 방바닥에 이불 깔고 자면 좌식 문화, 의자에 앉아 생활하고 침대에서 자면 입식 문화라고 구분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나 옆나라 일본인들이 좌식 생활을 하고 서구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입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통 동양은 좌식, 서양은 입식이라고 대충 뭉뚱그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단순히 동서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당장 우리 바로 옆 동네인 중국인들부터가 입식 문화라서 집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요. 이게 가옥의 형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게 한중일 전통주택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대문 열고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국식 집은 그냥 방문 열고 들어가면 끝! 방이 마당이나 복도와 그대로 연결되는 반면 한국이나 일본 집에서는 방문 열기 전에 디딤돌에 신발을 벗어놓고 마루로 올라가야 하죠. 때문에 좌식러들에게는 신발을 벗고 그 경계를 넘어와야만 비로소 실내에 들어왔다고 인식된다는 거. 대신 거기서부터는 이제 뭐 앉든 눕든 밥을 먹든 놀이를 하든 뭘 해도 무방해지는 겁니다. 그런 만큼 좌식 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가구가 별로 필요 없다는 건데요. 기능적으로는 그냥 책상 펼치면 공부방, 술상 차리면 응접실, 이불 펼치면 침실이 되는 거라 공간별로 용도를 세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의 현대적인 주택에서는 좀 덜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의 전통 주택에서는 안방, 건넌방, 사랑채 같은 식으로다가 오히려 누구의 공간이냐 하는 게 더 중요했을 정도죠. 이 개념이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진 게 바로 한국이나 일본 주택에 있는 현관턱과 신발장이죠. 신발을 신고 다니는 낮은 곳과 신발을 벗어야 하는 높은 곳을 여전히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바닥과 신발을 벗고 돌아다니는 마루가 개념적으로다가 다른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처음 해외여행 갔다가 컬처 쇼크 먹는 게 숙소 들어갔더니 현관 경계랑 신발장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발을 벗어두고 맨발로 올라가야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는 사고회로인데 그냥 문 여는 순간 바닥이 잠자는 공간까지 하이패스로다가 연결되니까 뇌정지가 와버리는 거죠. 이런 인지구조가 극한까지 치달은 공간이 바로 군대 내무실이라는 거. 뭐 지금이야 신막사로 다 바뀌어서 각자 침대도 하나씩 있고 심지어 중앙난방식 에어컨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실 키드랑 방디 때만 해도 내무실은 요딴 식으로다가 침상에 다닥다닥 붙어서 개인 정비도 하고 책도 읽고 TV도 보고 간식도 먹고 잠도 자게끔 돼 있었는데요. 이게 2차 대전 때 일본군에서 쓰던 걸 우리 국군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후 반백년 넘게 사용한 겁니다.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낮은 영역, 신발을 벗고 돌아다니는 높은 영역이 철저히 구분된다는 점, 이 높은 영역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큰일 난다는 점에서 병역마저 좌식으로 만들어버린 미친 좌식의 민족들다운 설계라 볼 수 있겠지요. 아마 침상형 생활관 써보신 분들이면 다들 급하게 관물대에서 뭐 꺼낼 때 무릎으로 보행했던 경험, 5분 대기조 할 때 전투화 신고 침상 끝에 살짝 걸쳐둔 채로 쪽잠 잤던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좌식러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실내와 실외를 철저히 구분하게 된 걸까요? 일단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습한 날씨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폭우가 내리는 시즌, 즉 우기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신발이 더러워져 집안까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습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집을 땅에서 어느 정도 띄워짓게 됐고 띄우다 보니 그냥 그 위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루 자체가 의자이자 침대이자 식탁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국
중국인들, 그러니까 한족들도 고대에는 좌식 생활을 했었는데요. 위진남북조 시대 북방 유목민들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입식 문화가 처음 들어오고 이게 당송대를 거치며 점차 우위를 점하다가 금나라, 원나라 같은 유목민 정복 왕조 이후에는 아예 국룰로 굳어진 겁니다. 시베리아 근방의 추운 초원지대에 살던 몽골계, 튀르크계 유목민들의 경우 항시 이동하면서 생활했던 만큼 높은 판상 형태로다가 집을 지을 수가 없었던 한편, 그렇다고 얼음장 같은 바닥에서 잘 수도 없어서 일찍부터 의자와 침대를 사용해왔기 때문이지요. 아, 그러면 유목민들은 다 입식 생활이냐? 또 막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목민들이라고 의자랑 침대 매번 분해 조립해서 갖고 다니는 게 뭐 쉬웠겠습니까? 이란 고원으로 남하한 페르시아계 유목민들이나 아라비아 사막의 베두인계 유목민들의 경우는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 기후에서 활동했던 만큼 그냥 천막 칠 때 바닥에 두꺼운 깔개 같은 거 펼쳐놓고 그 위에서 먹고 자고 다 했습니다. 실제로 이 영향으로 이란이나 아랍은 전통적으로 좌식 생활이 기본이었고, 그래서 모스크에서 예배할 때도 신발 벗고 바닥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다만 이쪽 동네는 날씨가 건조해서 동아시아 같은 마루 개념은 딱히 없었다는 거. 그 대신 바닥에 뭘 까는 쪽으로다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는데, 그래서 양탄자가 유명해진 겁니다. 그 외에도 방석이나 쿠션처럼 온갖 깔고 앉을 것들을 많이 구비해서 가구처럼 쓴다는 게 동아시아식 좌식 생활과 살짝 다른 점이지요.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거나 또는 너무 건조한 동네에서 좌식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죠. 반면 이런 거 없고 그냥 애매한 환경에서는 보통 입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유럽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지중해 지역이죠. 비가 꽤나 내리긴 하는데 폭우는 안 내려서 집을 한 단 띄워 지을 정도는 아니고, 날씨가 따뜻하긴 한데 또 바닥에서 자기엔 차가워서 그냥 잘 때만, 앉을 때만 쓰는 가구를 따로 마련해 사용하다 보니 집안에서도 신발 신고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 만큼 입식 문화권에서는 집안 각 공간의 용도가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큼지막한 가구들이 각자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침대가 있는 곳이 침실, 소파가 있는 곳이 거실, 책상이 있는 곳이 서재, 식탁이 있는 곳은 주방, 이런 식으로다가 딱딱 나누어져 있죠. 또한 입식 문화권에서는 주택에 문을 여러 군데 만드는 편입니다. 어차피 실내나 실외나 신발 신고 다니는 건 마찬가지라 한쪽으로 들어와 다른 쪽으로 나가기가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동아시아 같은 개념의 현관턱 같은 건 당연히 없고, 신발장도 그냥 각자 방에 있습니다. 무조건 현관을 거쳐서 신발장에서 신고 나가야 되는 동아시아식 주택이랑은 전혀 다른 부분이죠. 심지어 전근대 지중해와 유럽에서는 사람과 가축이 한 집에 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특히나 예로부터 가축을 많이 길렀던 서유럽과 알프스 산간 지역 근방에서는 이런 식의 헛간 겸 집 형태의 주거 형태가 꽤나 일반적이었는데요. 대개는 헛간 쪽과 사람 있는 쪽을 벽이나 복도로 나눠두거나 위층에 사람이 살고 아래층에 가축이 사는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같은 집안에 연결된 형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발을 벗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개나 돼지, 닭 같은 동물들은 아예 사람 눕는 침실까지 들락날락했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벽난로 하나로 사람과 가축이 함께 몸을 녹일 수 있는 데다가 한편으로는 가축들의 체온 때문에 전체적인 실내 기온이 올라가서 이만한 가성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좌식 문화에서는 집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반면 입식 문화에서는 집 내부의 각 공간 사이를 철저히 구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아지 산책시키고 와서도 발 씻겨버리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이런 문화를 이어받았으니 미국인들이 침대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한옥 마루에 신발 신고 걸터 앉는 거랑 근본적으로 같은 행위라는 얘기니까요. 근데 또 이걸 마냥 문화적 상대성으로 쉴드 쳐주기도 애매한 게, 같은 서구 문화권에서도 지역마다 스펙트럼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날씨가 건조한 프랑스나 이탈리아, 에스파냐 등에서는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반면 비가 자주 와서 흙탕물 밟을 일이 많은 독일 등의 중부 유럽에서는 최소한 실내화를 착용하고, 심지어 북유럽이나 동유럽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아예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게 디폴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현관은 아니더라도 문 옆에 신발을 갈아 신는 공간 정도는 마련이 돼 있는 편입니다. 같은 입식 문화권인 중국에서도 요즘에는 집 안에 들어올 때 실내화로 갈아 신는 게 보편적이고요. 때문에 웬만한 입식 문화권에서도 밖에서 신던 신발 그대로 침대에 올라가는 건 선 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미국 문화의 원류인 영국에서도
실내화를 신으니까 그냥 미국이 특이한 거라고 봐야죠. 물론 이런 습관이 정착된 게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는 거. 애초에 돌바닥이 기본이었던 영국이나 중부 유럽, 북유럽은 물론이고 흙바닥에서 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던 동유럽에서 맨발로 생활하는 게 가능했을 리가 없죠. 물론 실내화라는 개념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 신발은 갈아 신자라는 개념은 대략 19세기 말부터 유럽인들의 위생관념이 개선되면서 생긴 비교적 최근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집에서도 신발을 신는 반면 그 문화적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인들은 슬리퍼로 갈아 신고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식러들도 신발이 더럽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막상 미국인들도 최소한 자기 집에서는 신발을 벗고 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극과 극으로 다른 자연 환경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러면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왜 다 신발을 신고 다니냐? 이건 그냥 자본의 논리라고 합니다. 촬영할 때 신발을 신고 벗으면 그만큼 수고가 더 들기도 하고 신발 PPL 같은 거 노출시키기도 힘들거든요. 물론 이조차도 사고방식 깊은 곳에 신발을 신는 게 디폴트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겠습니다. 아무리 귀찮고 PPL 넣어야 된다 하더라도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집에서 신발을 신느냐 벗느냐 하는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논쟁거리입니다. 자유의 나라인 미국인 만큼 자기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든 상관 안 하는 분위기긴 한데 손님이 왔을 때 신발을 벗기느냐 안 벗기느냐 하는 것 때문에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죠. 미국이 워낙 크고 문화적 다양성이 넓은 만큼 근시일 내에 한쪽으로 통일되기는 힘들겠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됐던 팬데믹 기간에 신발 벗기로 전환한 가정이 많다고 하니 미국인들의 위생관념도 최소 유럽 수준으로 맞춰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 같은 인류라도 실내와 실외에 대한 개념 그리고 청결에 대한 개념부터가 다르다는 거니까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라고 재단할 수는 없는 문제겠죠. 물론 제발 침대에 올라갈 때만큼은 신발 벗는 게 아무리 보아도 상식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